과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우리 김영수 한강위원회 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주제 발표 세 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 발표가 끝나면은 바로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 한강물관위원회 위원장님 인사 말씀하고 난 다음에 주제 발표 관련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참가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는 인사 말씀 끝나면 바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강물관리위원회 위원님 박근혜 김영수입니다. 오늘 저희들 이제 한강물관리위원회 출범한 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작년 9월 16일 날 했으니까 한 1년 2개월이 넘었는데 그 1년 동안 저희들이 걸어온 그 길,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최혜자 소통 소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그 한강유역의 그 거버넌스 관련해가지고 한강유역 참여센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님께서 우리 물관리위원회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면서 우리 백명수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현 한강유역 네트워크 위원장님께서 또 우리 거버넌스 쪽의 활동 사례를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마 지난 1년은 저희들이 정신없이 그냥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토론회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이 거버넌스 구조하고 함께 모든 분들, 한강유역의 모든 분들하고 함께 이제 한강유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그 거버넌스의 사례 구축을 할 토대가 오늘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그 세 분 발표해 주실 분들께 감사를 전드리고요. 그 토론자로 우리 권동원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님과 권영근 춘천경실련 사무처장님, 윤미영 인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님, 또 이강호 한강사랑 대표님, 박명석 전국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전 사무총장님, 김범직 환경부 물통합정책부 물정책총괄과 서기관님, 최동진 우리 한강유역 물관위원회 계획공과위원장님, 이문수 인천광역시 환경국장님, 김경기 인천시의원 의원님, 강호모 인천시의회 의장님, 오늘 발표하실 그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참고해서 내년에 보다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정립할 수 있는 벌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사진 촬영위에서 간단히 앞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우리 PPT 차트 화면으로 좀 아니구나 올려버리면 상관없어요. 선생님들이 안에 가야죠. 사진을 제 핸드폰으로 찍으면 될까요? 네. 저쪽으로 해야 되나? 뒤에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저쪽으로 저쪽. 이 정도 좀 안 나는데 앞에서 경기장에 오세요. 왜 안 와? 원가위원이 한 명 있어야지. 빨리 와요. 얼른 오세요. 네. 이렇게 쑥스러워. 도망가. 빨리 찍어줘야 돼요 그냥.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예, 우리 주제 발표자는 우리 김은수 위원장님께서 제목이랑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또 소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중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정경준 분당 한경 시민모임 대표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세션은 3시 20분부터 시작해서 4시 35분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한강유형 물관리위원회 정책국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지용입니다. 일단 시간 운영을 위해서 발제자는 15분을 넘기시면 다음 세션을 정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분이 지나면은 이렇게 한번 노티스를 하겠고요. 그래서 10분을 예상하시고 최대한 15분까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토론하시는 분이 우리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도 한 3분 이내로 이렇게 하고만 3분이 넘어가면 역시 제가 이렇게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4분, 5분을 안 넘기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다음 세션 운영할 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하고 제목은 다 위원장님 소개하시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스크 빼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강유형 물관리위원회 소통소위원회 맡고 있는 최혜자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2020년 인천물포럼 한강유형 물관리위원회 출범 1년의 활동 기록이 되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빼면 거의 못 알아봐가지고요. 조금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목사요? 잠시만요. 한 번 더 눌러보시겠어요? 안 되나요? 네. 발표 순서는 한강유형 물관리위원회 소개, 그 다음에 1년 활동 경과, 2020년 운영 향후 계획, 자연성 회복 부산과 한강유형 물관리 종합계획 관련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유형 물관리위원회 소개를 드리면 물관리 조직이 일원화되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작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물관리위원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형 이렇게 4군데 유형관리위원회가 유형물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유형물관리위원회는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환경부 장관과 민간위원장님께서 공동위원장님이시고요. 당연직 위원 20명 각 지자체, 그 다음에 거기에 시도지사, 중앙부처 소속기관 공무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 임원,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은 이제 조명래 장관님이시고요. 시도지사 7분, 그 다음에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그 다음 위촉직은 아까 인사 말씀하셨던 김영수 인하대 교수님께서 한강유역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요. 간사위원님과 그 다음에 계획분과위원장님, 그 다음에 정책분과위원장님, 그 다음에 분쟁조정분과위원장님과 그 다음에 소통소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은 보시는 묘와 같고요. 위원장님과 이렇게 있고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 있어서 업무를 지원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제일 일이 많고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및 소통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3개 분과와 1개 소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계획분과에서 맡은 업무는 유형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유역계획 물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 심의 등을 하고요. 물분쟁 조정 분과는 물분쟁 사항에 대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분과는 유형 내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해서 정책 결정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하고 논의를 하고요. 소통소위원회는 유역의 운영 전반의 소통 및 갈등 관리 역할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주요 기능은 그 물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기능입니다. 물관리기본법 제24조 1호에서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그다음에 각 부처의 물 관련 계획과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를 하고요.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간 물이동, 유역 내에 발생한 물 분쟁 조정, 유역 내 물관리와 관련하여 유역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9년 8월에 발족을 해서 9월부터 1년간의 활동 경과를 보면 뭐 회의도 여러 차례 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사회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요.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보호 모니터링 그 사안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과 유역물관리위원회 소개 및 역할 홍보를 위한 뉴스레터를 발간을 했고요. 홍수 피해 현황 분석 및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수해 대책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한강 자연성 회복의 효과적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해서 자연성 회복 토론회 개최를 했고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포럼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춘천국제물 포럼과 연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 관련 현안 논의를 해서 본회의와 은영회의 등으로 진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많은 회의를 하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이 활동의 기반이나 근거를 만들고 그 흩어져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한강유역에 이 유역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소통과 협력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위한 역할들을 앞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 사항들이고요. 뭐 지자체 공공기관 NGO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요. 그러니까 유역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은 계획분과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한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우리강 자연성 회복 부상한 마련 등에 대해서 과업 지시서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역할을 하고 정책분과는 보험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해서 보개방 가능 여부 등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대강 조사 평가단과 협업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기후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보처리 운영을 위한 취향수장 시설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사진이고요. 또 그 4대강 유역 중에서 유일하게 소통소위원회가 있고요. 그 뉴스레터를 독자적으로 발간을 하면서 그 통합물관리 출범하고 나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시민과 지자체와 유역의 구성원들과 소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뉴스레터를 좀 더 받아보실 수 있는 분들을 넓혀서 전반적으로 다 그 진행되는 것들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수 피해 대책 간담회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그 수해 현황 및 그 대응 보고라든가 수해 대응방 공동 논의를 했고 또 직접 수해 피해를 받은 그 주민 대책위에서 참석을 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그 예방 대책이라든가 피해 대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위원들은 계속 매주 수요일 날마다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나머지 분들과는 계속 줌이라든가 온라인 영상 토론회를 통해서 쌍방향으로 양방향 토론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성 회복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효과적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한강유역이 전문 세션을 갖다 포럼을 계속 운영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그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 한강 포럼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과 하천 시설에 대한 현지 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류 한강 상류 보에 계신 그 대책위분들이나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도 했고요. 또 한강 상류에 있는 보 현장 나가서 현장 방문도 했고 직접 또 팔당댐 같은 경우에 가서 이제 그 한강 인천의 상수원인 팔당을 또 보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전체 활동 내용은 이렇게 그냥 저희들 거의 많은 시간을 유역위에다가도 할애를 하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다음에 2020년 운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가지 첫 번째로 유역 중심의 통합 물관리 체계 확대 구축입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 물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게 뭐냐면 한강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 계획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수립된 물 관련 계획은 또 이거에 따라서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역과 연계된 법 계획에 유역 물관리 종합 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한강유역 물관리 의제 공론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물 관련 현안 해결 방안을 도출코자 하고요. 그래서 관계기관 수요 조사를 통해서 현안 의제를 조사하고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 정리 및 의제화해서 유역 내 물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한강유역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용역이 발주가 됐고요.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 및 강의 풍요로운 회복 및 유역 특성에 맞는 한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을 마련토록 과업지시서 작성 및 발주 업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과제 세 번째로 유역이 지원 체계 구축 및 소통 홍보 활성화입니다. 유역 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설립과 자문단 구성 및 전문위원 채용 등을 통해서 행정 및 전문 분야에 대한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사실은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성공 여부는 사실 지원팀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단단하게 해주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소통 및 홍보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 전문가 활용 및 포럼 참여해서 물 관련 분야 전문가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물 관련 포럼 등 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국내 물관리 정책의 성과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요. 또 자체 홈페이지 마련 등을 통해서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정책 홍보 자료를 뉴스레터 등으로 제작 배포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자체 홈페이지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분과별 활동 계획에서 계획 분과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정책을 갖다가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이 제일 중요한데 그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계획분과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과업지시서 작성 및 발주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한강유역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역 관련 법정계획 유역이 검토 절차 마련인데요. 통합물관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물 관련 법정계획들이 엄청 많고 그 종류도 많고 가지수도 많고 또 기간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그 법정계획 현황 파악 및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역과 연계된 법정계획의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과 부합 여부를 검토를 했고요. 거의 운영위원회와 계획분과 소위는 거의 상근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과별 활동 계획에서 물 분쟁 조정 분과입니다. 이것은 물관리 기본법 및 관련 법령 검토, 그래서 물관리 기본법상 물관리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이해와 물관리 기본법의 한계 및 개정 방향을 검토를 하고요. 또 기존 물 분쟁 사례 검토를 통한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 물 관련 주요 갈등 현안 조사 및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물 분쟁 조정의 합리적 분쟁 해결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별 활동 계획에서 정책 평가입니다. 한강유역의 주요 정책 현안 발굴 및 정책 대안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유역 내 정책 현안 등에 대해서 당연직 기관 등 대상 현안 수요 조사 등을 통해서 기존 연구 용역과 그 결과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갈등 관계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의제 정리를 통해서 본회의 상정 및 우선순위 결정 후에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도출된 대안을 정책으로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탄력적 보호 운영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 개선 추진입니다. 그 4대강 조사 평가단과의 협업을 통해서 보수위의 영향을 받는 취양수장 시설 개선을 통해 그 보호 모니터링 및 보호 운영의 적정성 등의 검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진행된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과 한강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 부분입니다. 그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의 추진 배경은
그러니까 우리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 현안에 그 강 본연의 자연성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강 자연성 회복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추진 통해서 유형 물관리 전반의 방향 설정 및 그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의 개요를 보면은 과업명은 한강 자연성 회복 부상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이 되겠고요. 그 사단법인 문학영학회와 한국환경공단이 계약자이고 해서 그 21년 3월까지 단기간 6개월 안에 한강 자연성 회복 필요성의 비전과 목표를 마련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그 지역 유역 내 구성원들과의 그 포럼 운영을 통해서 소통하고 그래서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성 회복 구상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계획인데요. 한강 유형 물관리 종합 계획입니다. 그래서 근거, 수립, 심의 주체 등에서 물관리 기본법 제26조 1항을 근거로 해서 그 유형 물관리위원회 수립, 국가물관리위원회 제출 통해서 국가위 심의를 통해서 기본 계획과 부합 여부 심의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간은 앞으로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단위로 전국을 대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변경을 거치게 되고요. 그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후 1년 이내에 수립하게 돼 있고 물관리 기본법 시행 통해서 재정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제 이 유형 물관리 종합계획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마련된 모든 물 관련 계획들이 여기에 따라야 되고 특별히 그 하부, 강의 하부에 대한 계획을 갖다가 반영해서 하고 이거를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다 반영시켜달라고 한강유역위원회에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한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에는 요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유역의 물관리 여건의 변화 전망, 유역 수자원의 개발 보전 다변화와 물의 공급 및 이용 배분, 하여튼 그래서 물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들어가고요. 특히 7번에 그 지역 주민을 포함 이해 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첨달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역의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을 다루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10월 달에 이제 기본 방침 및 과업 시서가 확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용역계획 발주를 통해서 2022년 6월까지 유형 물관리 종합계획 심의 및 의견 및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유형 물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역할 이제로서 이렇게 드린 말씀이고 지역에서 각 기초 단체들 지자체에서 이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 마련이 확보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물 전문가가 꼭 그 인천연구원 등 그 연구기관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만 인천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른 시도에서 계획하는 거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인천의 입장과 현황을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중요성을 강조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그 한강유형 물관리위원회 출범 1년 활동 기록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맞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혜자 소통위원장님 물관리위원회 1년 활동 기록 관련해서 앞으로 방향까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한강유역 참여센터 역할과 필요성 관련해서 시민환경연구소의 백명수 소장 네, 안녕하세요. 시민환경연구소 민정수 소장입니다. 앞서 최혜자 대표님께서 그 한강유역위원회 활동 1년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저희 시민환경연구소가 유역 물관리 기본법 이전부터 강 유역에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해왔습니다. 더불어서 물관리 기본법 제정 이후에 바로 낙동강에서 유역 물관리를 위한 거버넌스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가 실험을 했고요. 또한 그 유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유역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또 유역위원회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어떤 형태가 가능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역위원회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역위원회가 자리를 잡고 가야 될 길도 멀지만 좀 더 유역위원회를 보완하기
하면서 갈 수 있는 거버넌스를 좀 이제는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유형위원회 이전부터 고민했던 거를 오늘 같이 고민을 다시 하면서 저희 위험 관리에 있어서 이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무엇이 있을까를 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시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6월 달에 물관리 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8월 달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발족을 했고 이어서 한 달 후에 한강위원 물관리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1년이 지났고 향후 내년부터라도 한강위원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고 또 활성화된다는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예전 때 세션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강위원 물관리위원회가 1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냥 N분의 1로 저희가 모임 횟수를 나눠보니까 1년간 26회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월 2회 이상은 저희가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해왔더라고요. 이 6월 2번 이상을 만나서도 저희가 논의하면서 한강 자연성 회복 방안이라든지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 위한 소위원 활동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해왔고 그 모임들은 일정 기간 동안 주 1회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춘천 물포럼에서 한강위원물관리위원회 1년을 성과를 정리하고 발전 방안 논의한 자리에서 저희 유형위원회 참여하고 계시지가 않지만 작성하면서 발표한 내용 중에 6가지 정도의 저희 위원회 과제를 좀 제안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거버넌스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과제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강위원 물관리위원회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기능인데요. 종합물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사목으로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의제에 대한 계획의 부합성이라든지 중요한 현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위원회 거버넌스 체계는 더욱 필요한데요. 이 한강위원회 중요한 심의 의결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서 유형물관리위원회 정책자문이나 유형 거버넌스 소통 참여 기능을 보완할 단위가 필요합니다. 유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유형물관리위원회의 정책을 자문하는 기능, 그 다음에 유역의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역량을 축적시키는 참여의 기능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거냐. 이거는 이제 유형위원회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사회 등 많은 분들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낙동강에서 거버넌스 실험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 낙동강 유형물관리위원회, 저희는 그 당시에 이제 유형물관리위원회는 의결 거버넌스로 보았고요. 왜냐하면 민간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결 거버넌스, 유형물관리위원회와 그 다음에 유형의 다양한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라든지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을 묶을 수 있는 중간 단위로서 협의 거버넌스를 저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유형물관리위원회가 의결 거버넌스 구체화된 단위라고 하면 협의 거버넌스는 유형 참여센터로 좀 구체화될 수 있겠다고 저희는 당시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형물관위원회는 이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유형참여센터는 반면에 집행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독자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희 판단했었고요. 이 유형 협의 거버넌스 통해서 정책을 자문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내지는 의견 수렴, 참여, 실행을 좀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낙동강에서는 낙동강 통합물관리위원회라고 낙동강 유형물관리위원회 전신을 저희가 운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협의 거버넌스로는 낙동강 유형정책협의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회의를 굉장히 많이 진행했었는데 사무국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고 당시에 낙동강 유형정책협의회라고 하는 저희 참여센터를 저희가 지금은 제안하고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낙동강 통합물관리위원회에 중요한 현안을 발굴해서 의견을 요청하는 7개의 현안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중간 거버넌스는 현장에서의 의견 수렴이나 현안을 발굴하거나 이 현안에 대한 중요한 현안에 대한 유형위원회 사전 조사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유형참여센터의 구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형물관리위원회 정책을 제안하거나 유형 내 유형 관련 의제를 소통하거나 하는 허브 역할을 맡을 수 있다라고 보았고요. 구성은 지자체, 기관, 단체, 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제 단일 조직의 형태가 바람직하겠다고 저희가 당시에 봤고 조직 체계는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
또 운영 지원팀을 나눠서 이제 또 이 그 유역 참여센터 하에 유역 내 중소 유역 참여센터를 또 두고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봤었습니다. 저희 사업으로는 유역 대회 총회 개념인데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그 전부터도 얘기해왔던 물위회, 한강유역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회의 개념으로서 유역 총회라는 것들을 좀 넣어봤었고요. 그다음 정책 포럼, 우리가 이제 학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이고 있지만 유역 단위로 전문가들이 만나서 의제를 나누는 자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정책 포럼, 그다음 유역 내 단체, 중소유역 참여센터, 소유역 단위에 아니면 소번역 단위의 거버넌스를 좀 더 염두에 뒀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저희가 이게 이제 공적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참여 기관의 분담금 사례, 다음 저 이후에 다시 이제 이상현 소장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다양한 거버넌스 형태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참여 기관의 분담금으로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았습니다. 중소기업 참여센터는 이제 낙동강 사례에서 저희가 이제 틀을 만들었었는데요. 목적과 기능은 중소기업 차원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차원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각 센터의 규모와 특징은 이제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을 같고요. 유형은 저희가 부산 하천 산림운동본부는 부산 내 네트워크이고 대구 소유역 그다음에 이슈발 거버넌스 형태로 지금 현재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버넌스를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기능을 보완하면서 유역 중소유역 참여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관계 설정은 저희가 이제 의결 거버넌스인 유역 물관리위원회에 협의 거버넌스가 보완 기능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떤 형태의 관계 설정이 가능하겠냐라고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시에 살펴봤던 게 규제개혁위원회였어요. 규제개혁위원회를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요. 그 옆에 보완의 개념으로 민간합동 규제 개선 추진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하에 그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민간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법령 체계가 연관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영 예산이 국가에서 훈령에 근거해서 3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추진단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만 5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다양하게 지원을 마련해서 지금 규제 개선할 안건들을 끊임없이 발굴을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훈령이 목적이나 설치 기능, 구성을 해서 간단하게 한자적으로 되어 있고요. 조사, 연구, 의뢰나 공청회 등 개최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델이 유역위원회를 교환할 수 있는 유역 참여센터에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훈령이 부족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간합동 규제 개선 추진단이 무엇을 하냐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조정하고 이제 위원회와 같이 해서 규제를 개선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유역 참여센터가 현안 발굴을 한다고 하면 유역에서의 중요한 현안, 특성 관리를 발굴하고 이거를 유역위원회와 같이 협의 조정하거나 이후에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참여센터라는 거버넌스가 현안을 발굴하고 그다음 한강유역물관위원회가 사전을 필요한 경우 사전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의결하는 형태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협의 거버넌스는 현안 발굴, 정책 제안,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유역물관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의결서를 요청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거버넌스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유역물관위원회가 내 3개 국가와 한강의 경우 하나의 소위원회가 있는데요. 유역참여센터는 좀 더 그 상호의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운영위원회, 국가위원회, 하천유역센터, 한강포럼으로 구성하는 틀을 저희가 짜봤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하천유역센터 아래에서는 남한강, 북한강, 남한강 상류, 한강 서해, 한강, 남한강 중류, 임진강 센터에서 한강에 관련된 유역을 모두 담아보는 그런 유역센터로 나눠보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한강유역위원회의 좀 거버넌스 형태로서 하나의 중간 단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좀 더 내년이나 이후에는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유역 참여센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강 유역에는 훨씬 더 다양한 상상력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의회를 꿈꿨듯이 한강의회라는 개념이나 또는 유역참여센터, 제가 말씀드린 유역참여센터,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한강 포럼, 또는 소하천 유역이나 상중하를 중심으로 한 하천 유역센터 등이 다양하게 계획이 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독촉을 핵심을 정확하게 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박제 10번째로서 물 거버넌스 구축 성공 사례 관련해서 한상은 그 한강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이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는 한강위원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이상현이고요.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에는 집행위원장 맡고 있고, 욕생미래 사무처장이고 직함이 많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발제를 들은 거는 물 거버넌스 성공 사례인데, 제가 전국에 있는 물 거버넌스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지는 못한다 그랬더니,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하고 에너지 시민연대하고 제가 아는 것만 얘기를 해주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발제를 맡았고요. 주로는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고 에너지 시민연대하고 기후환경 정도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 주세요. 이거는 그냥 그거랑 나오는 화면이랑. 아니면 제가 다시 PT를 드릴까요?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는 201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수돗물과 관련된 감시하고 수도 행정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고요. 예, 거기 보시면은 환경단체하고 소비자단체, 이런 민간단체가 한 60개 정도, 전국에 한 60개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대한의사협회라고 전문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버넌스로서 환경부하고 서울시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워터하고 환경공단, 그리고 산업도 협회가 최근에 공공기관이 돼가지고 어떤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산은 서울시 1억 5천, K워터 1억 5천, 환경부 1억 5천, 그래서 4억 5천하고 그 다음에 K워터하고 최근에 미래세대 물교육이라고 해서 5억짜리 이렇게 물교육만 전담을 하는 5억짜리를 협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10억이 조금 안 되는 돈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부는 돈을 잘 안 내요. 넘어가 주세요. 예, 활동 근거는 물은 인권이고 환경적이고 경제적이다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합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예, 그리고 주로 활동으로는 공공기관의 수돗물 먹습니다. 협약을 맺고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 그래서 최근에는 안산시, 세종시 정도가 이제 조례를 맺었고요. 예, 먹는 물법 및 수도법 개정, 그 다음에 먹는 물 광고 모니터링, 미래세대 물교육, 그 다음에 조직 사업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구 지역이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대구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광역으로는 3개가 있습니다. 부산하고, 그 다음에 대전, 세종, 그 다음에 대구하고. 그리고 기초는 2군데가 있고요. 성남이랑, 그 다음에 안산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전주나 몇 곳이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넘어가세요. 예, 공공기관하고 협약해가지고 주로는 이렇게 음수대를 좀 이렇게 설치를 하고 공공기관이 먼저 먹는 물, 그러니까 수돗물을 마시자 이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고요. 충남대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김해시하고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는 뭐 서울, 부산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조례가 있고요. 최근에 안산시하고 세종시에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 참여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다는 게 좀 두드러진 특징이고요. 그다음 뭐 방송이고요. 방송에서 뭐 먹는 생물 이런 거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먹는 생물 대신 텀블러 사용하는 캠페인들을 펼치고 있고요. 교육 사업은 뭐 미래세대 물교육을 해가지고 한 5억 정도 뭐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한 30개에서 한 50개 단체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홍보 사업으로서 뭐 SNS 챌린지, 뭐 수돗물 축제, 뭐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요. 네, 조직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고,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부 수도 정책이라든가 수도 사업 개편 방안, 뭐 미세 플라스틱 자반 방안, 기타 이런 것들을 원래 정례적으로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홍보위원회는 교과서의 수돗물을 좀 인식이 상당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 활동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거버넌스, 연대기구 거버넌스 이 기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재정이 안정화되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수도법을 좀 개정을 하고 시민 참여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만들고 그래서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에 재정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환경부의 정책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수돗물 사고 났을 때 모니터링,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기타 활동했던 거를 조금 더 해보겠다 이런 취지고요. 이게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 외에 그러면 물 관련 거버넌스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대청호 보정운동본부도 거버넌스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여기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따가 저녁 때 최충식 총장님 오시면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넘어가 주시고 춘천국제물포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거버넌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넣어놨고요. 2000년대 아마 초반부터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저보다는 권윤범 처장님이 오셔가지고 더 잘하실 거기 때문에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시민연대인데 에너지 시민연대는 2000년도에 만들어졌고 올해로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억 정도 예산으로 출발을 했는데 해마다 깎여요. 이게 에너지 시민연대가 기금에서 이렇게 재정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올해는 한 6억 8천? 올해는 한 6억 8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산적으로부터 받습니다. 이게 환경부로부터 받는 거 아니고요. 산적으로부터 받고 주로 사업은 뭐 에너지에 대한 뭐 이런 거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100만 가구 이런 목표 뭐 이런 것들 하고요. 최근에는 SNS라든가 뭐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뭐 착한 캠페인 뭐 이런 분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죠. 그 다음에 자원순환 쪽에도 이렇게 연대기구가 있는데 자원순환 쪽에 연대기구는 원래는 스시협이라고 해가지고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라고 있었는데 이게 했던 이 예산을 여기도 한 10억 가까이 예산을 환경부로부터 받아서 초창기에 운영을 해왔는데 최근에 어떤 지원하는 예산이 없어졌어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그래서 단체가 별도로 자원순환 사회연대라고 요즘은 개별 단체처럼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원되는 예산은 그냥 별도로 그냥 돈을 받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 줄 것 중에 하나가 기후환경 네트워크인데, 기후환경 네트워크는, 지원 법률은 녹색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고요. 거기에,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뭐 이런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 조항에서
따라서 지원하고 있고 연간 예산 한 4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지역으로 내려가는 사업이고 한 18억 정도가 이제 사무국에서 본부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예산이고 상분자는 한 5명, 6명쯤 되는 것 같고요. 주로 사업은 공모 사업이 한 4억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1톤 줄이기,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컨설팅, 그 다음에 뭐 어떤 캠페인,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혹시 이렇게 나중에 보시고, 뭐 질문이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건에서뿐만 아니라 환경 에너지 분야 우리나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조례 구축 성공 사례에 관련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자에 보시면은 쭉 이제 토론자하고 이제 소속 이게 있습니다. 근데 제일 위쪽에는 이제 시민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하고 우리 중간위원회 위원이 있고, 제일 마지막 쪽에 아마 의회 쪽으로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 순서도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이 한 10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3분을 목표로 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3분이 지나면 이렇게 한번 노티스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토론을 하고 나면은 대개 또 자장이 이런 말 했느냐면서 아마 토론 요지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또 시간을 꺼져먹기 때문에 아마 토론 요지는 인천 물포럼에 제가 정리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장이 토론을 여야가 간단히 하는 쪽은 없이 일반 토론자분께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말씀만 하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제가 호명을 하실 테니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서울환경운동연합 김동훈 사무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켜고 있나요? 아니요, 마이크 켜셔야 안녕하세요. 김동원입니다. 한강지역 물관리위원회 출범 1周년 축하드리고요. 물관리 일원화가 이게 굉장히 지지부진한 때에 여러분들 모시고 기자회견도 하고 비 맞아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물 흘러가듯이 잘 진행되는 느낌이라서 좋습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길게 몰고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위협별로 물관리위원회는 법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잘 발휘하고 있고요. 앞으로 과제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권역, 소권역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위협물관리위원회를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떠받쳐야 할 과제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지자체 지원을 받아도 좋고 민간 차원에서 역량이 되는 대로 추진할 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에 한강지역 물관리위원회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춘천 물포를 운영하고 계시는 춘천 교실련 사무처장님 권영범 차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권영범입니다. 춘천국제물포럼도 같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짧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지역 물관리위원회든 아니면 백명소장님 말씀 주신
한강유역 참여센터든 앞으로 구축이 필요한 그런 단체들, 단위들의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지역사회의 이제 단체들이 좀 관심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같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 지역배정 위촉직 위원분들이나 그리고 지자체 위원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이게 사실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소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뭐 유역위원회든지 아니면 뭐 참여센터에서든지 뭐 어떤 이슈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할 때 이게 유역 내에서 의미를 가지려면은 지역사회와 좀 소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대안을 같이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 춘천의 좀 개별적인 사례이기도 한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금 주민 참여형 수질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용역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 원주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저희 춘천에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목표가 주민 참여를 통해서 그 참여 조직을 거버넌스를 구축해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수질 관리 사업을 할 때 지역 그 거버넌스 형태로 가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얘기하는 사실 한강유역 참여센터에서 기초적으로 같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의 느낌은 좀 양자가 이게 따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예산이 중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조금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슈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강유역위원회인데요. 지금 그 하주정말 처리장 연한이 29년, 28년 지자체별로 다 되고 있는데 춘천 같은 경우에 하주정말 처리장 이전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인자 사업으로 3천억을 들여서 가겠다 했는데 이게 30년 동안 그 민자 사업 하게 되면은 주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필요성이 사실 제기가 됐던 게 아닌데 특정 업체가 이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 이 하주정말 처리장 이전 사업을 보고 지자체에 제안을 하고 다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지원이 좀 같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 개별 지자체에다가 이걸 맡겨놓으면은 이거 완전 이권 사업으로 변질이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대전에 이어서 춘천이 태양건설이 그걸 시도를 하면서 한창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좀 이런 유역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좀 잘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환경운동이나 공동대표님. 예, 그러면은 한강사람 대표인 이광호 대표님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통합 물관리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벌써 이제 1년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발표한 걸 보니까 많은 회의와 많은 일들을 나름대로 하시려고 노력한 흔적을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조금 과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 좋다. 그런 대로 그러면서도 이제 늘 좀 더 잘하면 좋을 텐데 또 사무국 같은 또 예산의 뒷받침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시작을 할 때 좀 발빠르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그걸 연장선에서 봤을 때 유역의 이해 당사자 각계각층들이 함께 모여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채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20, 30년째 부러지는 우리 이주제 백명수 소장님의 발표 부분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이 유역참여센터 얘기가 언제적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역, 중유역 정도의 모델 케이스라고 할까? 시범적으로 역량이 되는 곳에 한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좀 빨리 한번 가동을 시켜보고 거기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명실공히 실질적 실천력을 담보하는 유역참여센터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에 우리 이상현 집행위원장님의 물거버넌스의 사례는 한마디로 좀 너무 성의가 없다. 사례는 많이 있는데 그 사례를 각각 좀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좀 해서 무슨 스시업 같은 경우에 실패 사례, 그다음에 또 물거버넌스에서 성공 사례, 뭐 이런 걸 좀 분석을 좀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그냥 주마간산으로 궁구스름하게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다음에 좀 한 가지 사례라도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좀 해주셔야 그걸 가지고 뭐 딱딱하다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총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1주년 유역 불관리위원회 한강이 어느 강 유역보다 제일 크고 맏형으로서 또 지지를 향해 달려갈 때 두 가지를 좀 참고하셔서 달려가야 된다 하는 당부와 염려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범위한 주민 참여를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고, 두 번째, 까먹었네요. 근데 두 번째는 정책에 긴밀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단기적 계획과 좀 중장기적으로 광범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그런 것들은 좀 더 계획을 좀 착실히 세워서 단계별로 좀 해나갈 완급을 좀 조절해 나갈 것 이런 것들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각종 용역이 지금 계속 쏟아지는데 그 용역도 제가 봤을 때는 통합할 거는 좀 가지치기를 해서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 몇 가지인지도 모르는 위원님들조차도 용역 숫자가 몇 가지인지도 모르는 이런 용역을 위한 용역은 이건 안 된다.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현장에 와서 현장의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것이 나는 오히려 낫다고 그렇게 생각돼서 특히 위원장님한테 특별하게 당부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도 그간에 고생 많이 했다는 정례 박수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정병준 분당 시간 좀 잘 지켜서. 예. 예, 안녕하세요. 토론자가 많으셔서 저는 한쪽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유역참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역참여센터는 한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대강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의 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좀 잡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한강에서도 유역참여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은 사실 결국은 중앙정부에서도 환경부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되면 광역이라든가 기초에서도 더 같이 발맞춰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장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대강 지금 보마다 있는 홍보관 케어터가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들이 아까 이용이 조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장소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같이 이용했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물개수 분담금을 가지고 했던 한국의 사례들이 우리 팔당에도
경기도청이 경기도수질개선본부라고 해서 아리스 호텔이라는 그 9층짜리 빌딩을 안 부시고 본인들이 쓰고 있는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지금 경기도 수자원본부라는 이름으로 태천에 아주 전망대도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경기도청이 내년부터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이 되게 됐을 때 그 부처가 그대로 있을지 아니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된다면은 이러한 용도로 같이 사용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전에 지금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화순에 물사랑배우터 같은 경우도 따지면은 그런 매입을 했다가 교육공간으로 바꿨던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산관계역청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장소는 지자체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을 끼고 있는 많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걱정보다는 시스템과 조직이라든가 이러한 거를 유역참센터 얘기 아까도 나오셨지만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만들어질 때도 다가도 전혀 물 건너가 하는데 이번에 물관리 인허가가 되고 나서 제2의 도약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환경부가 좀 신기일전하고 기재부 설정을 잘 해서 이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부 김동식 의원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김범식 서기관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사실 불가용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사실 경험도 있긴 하지만 여기 와서 좀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하신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게 됐고요. 보니까 이제 여러모로 좋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유역 참여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뭐 예산당국을 설득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이게 왜 기존 네트워크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이게 왜 정부가 예산을 투여해야 되느냐 이 필요성이 명확히 조금 돼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고민되는 부분은 사실 유형물관리위원회라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사무국이 제대로 된 사무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까 지금 최혜자 위원장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완 시켜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아직 저희가 제대로 매듭되지 않고 지금 진행된 상황이어서 조금 이제 고민이 되지만 이제 저희 주신 말씀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저께 얼마 전에 이제 그 지자체에도 이제 물 관련 거버넌스 물 관련해서 이제 지자체 행정 조직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냐 물어보니까 사실 저희 물관리 연합되고 나서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했었거든요. 물어보니까 지자체도 상당히 이제 불편한 상황들이 좀 많아서 스스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조직 개편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하천 업무도 같이 광주는 이제 물순환 정책과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하고 있고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상남도 같은 경우 이야기 들어보면 수자원은 또 수질관리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홍수 대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와서 이제 공무만 오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홍수 관련된 회의를 누가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지자체 내에서도 아직 통합 물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혼선이 좀 모르겠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아직 혼선이 있어서 저희가 더 많이 가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물관리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도움 주셔서 할 수 있었지만 좀 하차는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신 것들 중에서 이제 물문화 용성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물관리 기본법에도 있는데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국회 물포럼이라는 단체에서도 저희한테 또 계속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그건 용역을 해서 좀 더 이제 사업을 많이 또 발견하고 하게 되면 말씀하신 시민 참여나 이제 거버넌스를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더 실무적으로 좀 고민하는 거는 사실 저는 이제 새로운 거버넌스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 저희는 유역이 자체가 거버넌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유역 내에서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수계위와 유역이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속에 있는 사무국이 있거든요. 유역청에 있는 유역관리국에서 사무국이 좀 탄탄하게 있어서 좀 더 이제 관리가 좀 용이한데 유역에 있는 사무국을 어떻게 보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이제 유형위가 해야 되는 업무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형 물관리 종합계획을 위원장님께서 저희 장관님도 위원장이지만 수립하시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셔야 되고 각종 계획들 지자체가 세우는 각종 계획들 심의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위원님들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사무국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 힘만은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만들 때 저희 국에 있으면서 만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만들어달라고 해도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예산당국과 또 저희 행정안전부가 더 설득하기 어려운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저희도 좀 거버넌스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동준 일반 물관리위원회 고객분까지는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직전에 운영위원회를 좀 했습니다. 한강위원회까지는 하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 임기가 3년인데 1년은 지났고 내년 1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이 거버넌스가 작업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하자. 그리고 그 해야 될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말씀드렸던 유역의 이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포럼으로도 얘기하고 의회로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유역 주민이나 이해당사자들이나 여러 단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내년에 잘 만드는 거 하고 그다음에 참여센터 형태도 뭐 오늘도 뭐 여기 하구에서 뭐 생태환경 한강하고 생태환경 전문기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좀 받아서 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고민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존의 춘천물 포럼, 뭐 인천 오늘 같은 협의체 여러 기존에 이제 활동하는 단체나 조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성화하면서 같이 한강을 워낙 넓다 보니까 전체가 연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틀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가 그거를 어떻게 잘 할 건가 하는 고민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로 한강 협의체도 하고 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역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또 우리 포럼이 있는데 왜 또 못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존의 여러 민간단체 활동들 그다음에 이 공공 활동들을 지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소통체계 구축하는 게 과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잘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유역위원회가 내년에 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은 제 힘만으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정책총괄과는 그동안 환경부에도 여러 부서가 있지만은 물정책총괄과는 적극적으로 우리 유역위원회하고 물관리위원회 지원을 많이 해주는 의무로 양을 해주고 계셔서 앞으로도 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유역위가 좀 독립적으로 활동을 잘하는 데 같이 좀 계속 지원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예,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 세션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마 지금 두 분 의회 의원님하고 부의장님 계시는데 김병기 인선식의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의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병기입니다. 앞에서 많은 좋은 얘기를 주셨고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자 우리 물관리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가 저희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조금 전에 하신 이상현 한강 유역 네트워크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버넌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가 재정적 지원이다.
그래서 저희 같은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예산 확보, 재정 지원 이런 것이 좀 저희를 이긴 것 같아서 그런 게 있으면 좀 저희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속해 있는 부평구에서도 제가 불포천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고, 저희 기존에는 이제 거기가 악취가 나 오염이 되어갖고 악취가 많이 났었는데, 요즘에는 거기 물 제기호수를 흘려보냄으로써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붕어들이 올라오고 잉어가 올라오고 있고, 그것도 전부 다 주민들과 이런 거버넌스 이런 활동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부평구청에서 롯데백화점 지금 모다아울렛을 갖게 거기까지 1.5km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려고 복원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482억 정도 예산 들어가는 걸 시의회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가장 큰 문제가 인천시에서 발생했던 수돗물 적수 사태하고 올해 금년도에 발생한 유충 관련인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 최일자 대표님하고 같이 상수도 혁신위원회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인재였다, 관리 부실에서 발생된 문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고, 저희들이 혁신위원회 중기, 장기, 중기 중요한 과제를 발굴해갖고 지금 시에도 통보를 해놓고 박남주 시장도 적극적으로 거기 계획에 따라 하시겠다고 해서 전문 인력을 더 보강하겠다. 그 다음에 스마트 관망 관리를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 시설 공사 등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몇 가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시의회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자원 선순환 목표로 하는 물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시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특히 우리 하천사령 추진단이나 이런데 예산이 필요하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홍보 인천시의회 안녕하세요. 인천시의회 강원모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한강이 워낙 넓으니까 강원도, 또 그다음에 경기도, 서울시, 인천, 충청도까지가 포괄하면 사실 대한민국의 한 절반은 갖다 포괄하고 있는 지역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넓은 지역이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자꾸 틀리고 그를 이용한 어떤 그런 갈등을 조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사회 혼란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인천만 하더라도 저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꼭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 쪽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한강 하고싶게 있잖아요. 무리용 부담금을 갖다가 우리는 좀 일방적으로 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자꾸 많이 해요 시민들이. 1년에 저희가 한 50억 정도 내고 있는데 인천으로 돌아오는 돈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팔당 이전 이쪽에 수지를 갖다 1급수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무리용 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1급수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인천은 부평, 그 다음에 몇 개의 고도정수장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한강하고 인천 앞바다에 쏟아져 오는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을 치워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과연 누가 버린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인천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누가 인위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역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만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소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들이 아마 위원회에서 한강 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천에 있는 그 하천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아까 김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인천은 그 유지 용수에서 하천이 지금 이제 간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다 건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마 그 언젠가는 한강도 그런 건천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활동하는 거는 한강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면은 한강 하구라고 하는 아주 저 천혜의 자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이용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또 그다음에 남북 평화의 접경 지역으로서 저 보존하고 그다음에 미래의 어떤 그 방향성을 갖다 연구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강의 발전에는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